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통해 시장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심층 분석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단 24시간 만에 8억 6,9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1,800억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청산이죠? 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점은요. 이 막대한 돈이 타들어가는 동안 정작 기초자산의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꼬리가 몸통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시장. 그게 바로 2026년 5월 22일자 오늘 시장의 진짜 얼굴입니다. 맞습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해져서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대한 폭발을 앞두고 압력밥솥에 밸브가 막혀 있는 건지 참 헷갈리기 쉬운 시점이죠.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평화로워 보이거든요. 네, 수면 위의 차트만 보면 모든 게 잔잔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온체인 데이터와 거시자금 흐름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겉보기엔 잔잔한 비트코인 시세 이면에 숨겨진 역대급 강제 청산 사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조용한 엑소더스, 또 글로벌 제재망을 뚫어버린 조단위의 자금 이동과 현직 대통령과 연관된 거액의 비트코인 이동까지 이 파편화된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눈앞의 차트, 그 빨간불 파란불에 가려진 시장의 물리적 법칙을 확실히 짚어볼 시간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씩 뜯어보죠. 우선 현재 시장의 모순적인 지표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77,340달러, 이더리움은 2,123달러로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숨을 고르고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59.99%로 떨어졌고요. 네,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지금 혼자 파티를 열고 있단 말이죠. 도지코인이 하루 만에 10.7%나 급등했고 솔라나와 트론 같은 코인들도 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주춤하는데 알트코인만 뛴다. 이거 전형적인 불장의 후반부 신호 아닌가요? 도미넌스, 즉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졌다는 건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흘러갔다는 뜻이죠. 겉보기엔 그럴싸한 순환매 장세처럼 보입니다. 네, 돈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을 지탱하는 거래의 질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8억 6,920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 4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청산 물량의 무려 86% 이상이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다 청산당했다는 건 누군가 미친 듯이 가격을 끌어올려서 그들을 압사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진짜 재미있는 이유가요. 4시간이라는 짧은 프레임과 24시간 전체 프레임의 결과가 완전히 모순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숏 스퀴즈 현상 자체는 맞습니다. 아, 쇼스 퀴즈가 일어나긴 한 거군요. 네,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쳤던 트레이더들이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살짝 오르니까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의 비트코인을 시장가 매수로 갚아버린 겁니다. 그 강제 매수가 또 다른 매수를 부르는 연쇄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비트코인 현물을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억지로 매수 버튼을 눌렀다는 거네요. 빙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전체 데이터를 넓게 펴서 보면요. 롱 포지션 청산이 51.4%, 숏 포지션 청산이 48.6%로 사실상 5대5입니다. 아, 전체로 보면 방향성이 없네요. 그렇죠. 위아래로 무자비하게 흔들면서 양방향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다 털어먹은 뒤에 마지막 4시간 동안 숏 포지션의 숨통을 확 끊어버린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음악이 갑자기 멈춘 의자 뺏기 게임이네요. 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이 강제로 미친 값을 치르고 있는 셈인데, 그럼 지금 가격을 버티게 하는 건 시장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소의 알고리즘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이 하루 만에 약 3% 증가하면서 무려 1,029조 원 규모를 기록했거든요. 기초자산의 본질적 가치나 기관의 실물 매수세가 들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투기적 거래가 만들어낸 철저한 변동성 파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렇게 개인 트레이더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가격을 방어하는 동안 이른바 스마트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네, 그 흐름이 아주 중요하죠. 데이터를 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5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5월 21일 하루에만 1억 1천만 달러가 빠졌고요. 그 무거운 블랙록의 아이비트, 여기서만 1억 4천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아크인베스트 쪽으로 약간의 유입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대세를 꺾진 못했어요. 확실히 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ETF는 장기 투자를 위한 안전한 항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들이 왜 지금 앞다투어 배에 닻을 올리고 도망치는 걸까요? 기관들이 닻을 올리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인데요. 이번에 마이너스 0.0983%를 기록하면서 월간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딴지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기관들이 주로 쓰고 바이낸스는 글로벌 개인들이 주로 쓰잖아요. 네, 그렇죠. 두 거래소 간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 즉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전 세계의 차익 거래 봇들이 정말 0.1초 만에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파는 식으로 가격을 찰떡같이 맞춰놓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프리미엄 격차가 마이너스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기계적인 차익거래 알고리즘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바이낸스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된다는 건 차익거래 봇이 사들이는 속도보다 미국 기관들이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을 집어 던지는 매도 속도가 훨씬 빠르고 거칠다는 뜻입니다. 와, 봇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기관들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기관 채택이니 디지털 골드니 하면서 월스트리트가 이 시장을 영원히 구원할 것처럼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내러티브의 함정인 겁니다. 기관은 비트코인에 대한 종교적 신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철저한 비즈니스라는 거죠. 네, 그들에겐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일 뿐이죠. 파생상품 시장에 극단적인 레버리지 변동성을 감지한 월스트리트는 하락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지금 단계에서 쿨하게 차익을 실현하고 빠지는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개인들은 쇼 스퀴즈에 환호하며 달려들 때 기관들은 현금화를 하고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중인 거죠. 수온 위년 후 합류된 수면 아래 해류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군요. 그렇다면 기관들이 이렇게 기민하게 리스크를 회피하게 만든 더 큰 외부 요인은 없을까요? 이 시장이 가진 가장 큰 양날의 검, 바로 국경 없는 특성이 글로벌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을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팩트 위주로 건조하게 짚어볼 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히 기사 내용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이란 사업가 바바크 잔자니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란 정권 연계 자금 8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1조 1천억 원 이상의 돈이 지난 2년간 바이낸스를 거쳐 이동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망을 보란듯이 우회해버린 겁니다. 네, 이 데이터가 충격적인 이유는 그 막대한 금액이 고도로 분산된 수천 개의 지갑이 아니라 특정 네트워크에 집중되어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아니, 제가 거래소에서 몇백만 원 인출하려고 해도 신분증 들고 사진 찍고 거주지 증명하고 난리를 쳐야 하는 이 엄격한 KYC 시대잖아요. 어떻게 8억 5천만 달러나 되는 돈이 2년 동안 단일 계좌 네트워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대형 은행의 금고 뒷문이 2년 동안이나 그냥 열려 있었던 수준 아닙니까?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규제 당국과 블록체인 기술 간의 창과 방패 싸움을 잘 보여줍니다. 네, 규제망을 피하려는 기술과 막으려는 권력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아무리 규제 준수를 외쳐도 여러 겹의 페이퍼 컴퍼니와 차면 계좌, 암호화폐 믹싱 기술을 동원하는 국가 단위의 제재 우회 전략을 민간 기업의 시스템만으로 완벽히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방증입니다. 결국 이것은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는 여전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블랙박스라는 강력한 명분을 쥐어주게 되는 거죠. 아, 그 명분 때문일까요? 각국의 규제 대처 방식도 지금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 방심위는 미국 대선 베팅으로 유명해진 폴리마켓이 불법 도박 사이트인지 조사를 착수했고요. 러시아는 아예 한술 더 떠서 해외 비수탁 지갑으로 송금하는 걸 통제하는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조치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핵심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거래소 지갑 말고 개인이 복구 구문을 직접 보관하는 메타마스크나 하드웨어 지갑 같은 비수탁 지갑을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국가가 그걸 왜 통제하려는 걸까요? 거래소 지갑은 국가가 거래소를 압박해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화되어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개인이 직접 키를 관리하는 비수탁 지갑은 국가의 통제력이 단 1%도 닿지 않는 완벽한 성역이거든요. 자본 통제가 필수적인 국가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독일 연방외는 암호화폐 과세를 강화하려던 법안, 그러니까 면세 혜택을 폐지하려던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럼 독일은 세금 혜택을 계속 주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산업 자본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거죠. 어느 국가는 도박장과 제재 우회로로 취급해서 빚장을 걸어 잠그고 또 어느 국가는 세금까지 깎아주며 육성하려 하고 각국의 행보가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글로벌 규제의 파편화,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것이 앞서 우리가 짚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ETF 대규모 유출과 직결되는 겁니다. 리스크를 극도로 꺼리는 월스트리트 자본에게 1조 원짜리 제재 우회 뉴스와 각국의 엇갈린 정책은 아주 휘영한 매도 핑계가 되니까요. 와,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돋게 연결되네요. 자, 기관이 떠나고 규제가 충돌하는 이 불안한 줄타기 위에서 오늘 시장의 가장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온체인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 이슈는 시장의 펀더멘털을 넘어 사람들의 심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건데요. 네,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기사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에 약 2억 4,903만 달러 규모, 그러니까 2,650 비트코인을 크립토닷컴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정말 아주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움직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게 아니라 거래소로 옮겼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꽁꽁 숨겨뒀던 내 희귀 중고차를 갑자기 번화가 딜러 매장 한가운데 주차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보통 차를 매장에 가져간다는 건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현직 대통령 측의 이런 막대한 거래소 예치금 이동이 시장의 거대한 매도 폭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온체인상에서 지갑에 있던 대규모 자금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99%의 확률로 매도 대기 신호로 해석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만드는 오버행 이슈, 즉 잠재적 과잉 물량에 대한 공포입니다. 당장 팔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공포라는 거군요. 네, 당장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현직 대통령 측이 언제든 2억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게 되죠. 안 그래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생상품 시장에서 극도의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 이 뉴스는 하락을 유도하는 숏트레이더들에게 완벽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변동성을 더욱 부추길 겁니다. 현물 매도세가 떨어지기도 전에 공포심만으로 가격이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거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오늘 시장 상황이 완전 지뢰밭 같은데 그래도 생태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흥미롭게도 시스템의 가장 안쪽, 디파이 생태계는 이전의 폭락장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숙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 해킹 공격을 받았던 토르체인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보통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하죠? 자기네들 토큰 미친 듯이 찍어내서 구멍난 돈 메우려다가 토큰 가치가 0에 수렴하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잖아요. 그게 2022년 수많은 디파이가 무너졌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토르체인은 신규 토큰 발행 없이 프로토콜이 자체적으로 모아둔 유동성으로 손실을 먼저 흡수하겠다는 복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스스로 수습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클은 비트코인과 연동되는 썰 BTC 출시를 예고했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로빈후드는 에어로, 퀀트, 제로코인 같은 신규 자산들을 과감하게 상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거시적으로는 기관이 도망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현직 대통령발 매도 압력이 시장을 누르고 있지만 생태계의 기초 체력 자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체 방어막이 작동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인프라 구축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격의 변동성과 기술의 펀더멘털이 다른 궤도로 달리고 있는 거군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비트코인은 소폭 하락하며 잔잔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숏 포지션이 떼죽음을 당하는 폭발적인 청산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네, 철저한 파생상품 주도의 장세였죠. 그리고 그 사이 미국 기반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내다 팔며 안전지대라 믿었던 ETF에서 조용히 자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1조 원대 이란 자금 제재 우회와 국가별 규제 충돌이 만든 불확실성이 깔려 있었고요.
네, 글로벌 리스크가 기관들을 밀어낸 셈입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 측의 거대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대거 입금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까지 설치됐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투기적 붐과 제도권 진입 사이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시장은 단순한 차트 위의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매매, 기관의 치밀한 전략, 중동의 국가 단위 제재 우회, 그리고 거물급 정치인의 자본 이동이 한데 엉킨 21세기 금융의 최전선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장 참여자분들, 왜 우리가 이 모든 복잡한 역학관계를 신경 써야 할까요? 내가 산 코인이 좋은 기술을 가졌다는 믿음만으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산의 가격표는 기술력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기관의 엑셀 시트와 파생상품 거래소의 알고리즘 봇에 의해 초단위로 결정되고 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가장 명확한 사실은 기관의 현물 자금은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고 각국의 감시는 촘촘해지는데 파생상품 거래량은 하루 1,029조 원에 달하며 오히려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체는 사라지는데 베팅판만 커지고 있다는 거네요. 이 만들어내는 변동성에 대한 베팅, 즉 파생상품 자체가 더 큰 산업이 되어버린 미래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을 넘어 꼬리가 몸통을 아예 집어삼키는 웹더더 금융의 시대. 이것이 바로 오늘 온체인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서늘한 화두일 것입니다. 변동성이 본질을 집어삼키는 시장이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통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가격이 진짜 가치인지 아니면 수천조 원짜리 총상 게임이 만들어낸 일시적 신기루인지 오늘 하루 스스로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